치잖아요. 묘가 유가 있고 젊다 보니까 목국토에 근근목하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편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만약에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 관은 편관으로 갈 것이요, 만약에 식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칠살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살이 칠살이 식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상이 뭘 한다고? 재화하죠. 식상이 제살해. 네. 식상이 제살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칠살 도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편이 반듯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관이 반듯해져요. 출세하거나. 근데 만약에 식상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칠살이 도화로 들어오죠. 어떤 남편을 만난다고? 주로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이번에는 관이죠. 관. 요 칠살 관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요 관이 가는 길이 인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살이 인성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관인 상생의, 이걸 우리가 화살위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살을 아주 그냥 인성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인 상생 쪽으로 흘러만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출세하고 훌륭한 남편, 그 다음에 내가 출세하는 사주를 그래 볼 수 있어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칠살을 도화를 넣었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내가 어때요? 아주 못됐거나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수 있을 소지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구조. 뭐 여명의 입장에서 기울을 놨어요. 이것도 뭐예요? 식상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상관 경관 들어오죠?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관을 칠살이 도화로 들어왔을 때, 여기는 식이 도화지만 여기는 칠살이 도화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사주팔자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듯이 갑자일주는 도화 중에서도 나체 도화를 둔 사람들 해서 한량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진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1부터 60개가 있어요. 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16번째, 31번째, 46번째 이게 전부 다가 이게 15번째 가고 30번째 가고 45번째 가고 60번째 이렇게 하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여기 보면 이렇게 갑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갑자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갑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16, 31, 46번에 이렇게 갑자로 놓이는 요 처음에 놓이는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신이라고 얘기한다. 진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진신을 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진실은 뭐냐? 한마디로 마이 웨이예요. 마이 웨이. 타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속을 싫어해.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일들은 인성을 내서 사람들이 올바른 듯 바른 듯 하지만은 진신을 내서 예속되길 거부해서 전형적으로 한량의 기질을 갖는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자, 그 다음에 여기 갑오,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갑술 빼고요. 갑술 빼고, 우리 갑술 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놀기를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 특히 갑자일들이 부인을 잘 만나서 여러분 대체로 셔터맨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신살 중에서 평두라는 걸 제가 아까 공부를 한번 또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평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가 평평하게 잘린 형상, 이것을 보니까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임, 자, 진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두, 쉽게 말해서 신 그러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신 그러면 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요런 거 말고 요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들 있죠. 요렇게 유의가 없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평두는 옛날 귀신 시리아나 까는 소리로 장군들이 모가지를 따가지고 귀신들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일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평두를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여기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질시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내가 갑자를 낳았다, 임자를 낳았다, 그 다음에 진을 낳았다, 무슨 낳았다 해서 그런 게 자수를 낳았다 그런 게 아니라 2개 이상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만은 여러분 평두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갑자는 이 밑에 천간도 좀 지지도 이렇게 똑같이 평두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반목질시가 굉장히 심해요. 타인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 아까 일지에 수가 놓이게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수심이 있다, 깊다 이렇게.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임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밝고 훤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남모를 고통을 갖는 것을 우리가 수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수 중에서도 갑자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인성의 수심이더라. 자, 지지에 무조건 인성이 놓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살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신살에서 무조건 효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효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올, 빼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불인지조, 그래서 어머니를 키워준 어머니를 잡아먹는 불효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라는 얘기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성을 놓게 되면은 나의 배우자 궁, 처성, 청우, 즉 배우자 궁에다가 모친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은 한쪽의 배우자가 시기하거나 반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일주가 여명일 경우와 남명일 경우로 나누면, 남명일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 자리에다가 효신, 어머니를 갖다 놨으니까 초궁초성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부가 갈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부가 갈등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명이 갑자일주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결혼 전에 이 명리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부인한테,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 또는 자기 어머니한테 이게 주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갑자일주들은 어머니의 기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있을까요? 못 떨쳐내요. 어떤 사람이 정묘일주야, 어머니의 기운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개묘일주야, 내가 어머니야, 나는 내 자식에 대한 영향력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못 떨쳐내요. 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인성이 있죠. 그래서 뭐 좀 기유야.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자식에 대해서 여명의 입장에서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러니까 계묘나 기유의 이 자식들은 어머니가 뭐예요? 나한테는 흡혈귀한. 어머니가 뭐예요? 나한테는 나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앵벌이에요. 그래서 기유나 계묘 일주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예요? 빨대야. 빨대. 쪽쪽 빨아먹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자식 사랑을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묘일주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로광으로 들어와 있죠.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단한 있죠. 이 자식이 60이야. 어머니가 80이고 80인데도 아이야 너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니까. 이렇듯이 인성 로광이 들어오면 갑자일주가 마치 효신이 들어와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 멀리 떨어져 삽시다라고 얘기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식에 대한 자애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 멸자가 되기 쉽고 마마보이가 되기 쉽고 막 가는 인생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효신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나의 남편 배우자 자리에다가 나의 친모를 낳았다. 나의 친모를 놓으면은 나의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겠죠.
너 왜 내 아들을 너는 우습게 여기니? 너네 엄마가 왜 그렇게 대릴 사위도 아닌데 그렇게 좌지우지하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돈 간에 어떻게? 갈등이 있어요. 고부 갈등이 있고 시모 갈등이 있고 사돈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효신, 인성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이요, 이걸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근데도 모르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참견하고 그런 유형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김치 싸왔어. 그리고 열쇠도 그냥 자기 멋대로 읽고 예약도 없이 막 들어와. 그래도 되나요? 안 된다고. 근데 그런데니까. 근데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 섭섭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그런데도 마치 자식을 낳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효신이에요. 그래서 효신을 일지에다 놓쳐놔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심리 또한 강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일찍 헤어지기도 쉬워요, 실제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효신에 대해서 여러분 효신을 여러분 나쁜 쪽으로 말고 조금 좋은 쪽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쉽네요. 그 다음에 좀 아까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간목 일간들은 일단은 여우 장자지상을 낳고 수구초심에 여우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장자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올인하는 듯 그런 인성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자수가, 우리가 당사주에서는 12성에서는 뭐라 그랬던가요? 자수는 천수를 낳았다. 그 다음에 자수를 낳았다. 그렇죠? 천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수가 아니라 자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요. 자귀를 낳았다. 자귀를 낳았다라고 해서 귀함이요. 그 다음에 천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생각은 반듯하고 사상은 건전하기 쉬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껏 어떤 삼명통이라든가 자의 형상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12운성의 포태를 가지고선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 왕지를 낳았으니까, 왕지는 이제 도화를 낳았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인성 비식재 관련해서 나머지 인성 빼놓고 전부 다 종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수와 임수와 개수를 통해서 보면 갑자는 12운성의 포태로 뭐를 낳나요? 갑자는 목욕을 낳았다. 그렇죠? 갑자는 목욕을 낳았다. 욕을 낳았다. 우리가 본다면 궁에다가. 이 임수라는 것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제왕을 넣고 하나는 벌록을 낳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왕지가 들어오면은 보통 그냥 양간을 가지고 대입하는 법.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인성이 제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덧붙여서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인성이 록왕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목욕에 들어와 있더라. 목욕궁에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인성이 록왕에 들어오면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이 어때요? 목욕에 놓여 있잖아. 그러면 공부는 어떤 거예요? 여벌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십성분류를 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육친의 관점, 하나는 심리의 관점, 하나는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심리의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말았으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인성은 공부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만약 이 사람이 식상이 놓여 있어, 화가. 그러면 공부 잘해요. 식상은 감성계잖아. 나를 드러내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일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금수의 이런 영역으로 흐른다고 한다면은 어떻다고요? 그리고 목욕을 낳았으니까 공부는커녕 공부는 여버리고 몸만 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육친의 관점에서는 모친이에요.
모친은 보니까 모친이 인성이 로광으로 들어있는 어머니예요. 대단히 아주 많이 배운 듯 아주 그냥 교양 있는 불의 어머니가 어떻다고요? 욕궁에 놓여있다는 것은 아주 미인이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의 어머니는 배운 듯 품이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심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들. 그래서 우리 갑자일주도 그렇고 갑오일주도 그렇고요. 공명심이라 그럴까요? 공치사라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기 아주 좋은 구조로 이렇게 잘 들어와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성이 로광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인성 도하는 세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도화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인성이 도화 즉 목욕에 놓여 있더라. 아까 우리가 도화를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도화는 그 종류에 따라서 많습니다만 도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연살이라 그러고 폐살이라 그러고 함지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욕이라 그러고 십성으로서 상관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만 결국 감성계의 반응이 지나쳐서 나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폐 이렇게 얘기한다고. 폐 망칠 폐자를 써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인성이 도화로 들어와 버리면은 배움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나를 드러내는 형편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척한. 그래서 여러분 갑자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인성이 도화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조금 아는데도 많이 아는 척 자기를 뽐내기 쉬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일단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이 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인성이 강해요. 인이 강하면은 인성이 치는 것이 뭘 치죠? 십성 중에서 식을 치죠. 식을 친답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고 식을 치면요 되게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식상을 인성이 치잖아요. 그럼 인성이 식을 치는 해에 자칫해서는 건강을 잃고선 다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편인이 동주해가지고 식을 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아웃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참고만 좀 하시고 일단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갑자일주들은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구리술업이 되었던 구술업이 되었던 일단은 인문사회계통에서의 학문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할 것 이렇게 결론 지으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식상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자 식상 이번에는 어떤 종을 한번 해볼까요? 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한번 종을 해보니까 이 종을 해보니까 식상은 당연히 화인데 병화가 있을 수 있고 정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병자가 되든 정자가 되든 전부 다 어디 들어오던가요? 절태로 들어와요. 절태로 들어. 뭐 그러면 하여튼 다 종하는 거니까 나머지 재성도 절태로 들어오겠구나. 하토동법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식상이 절태로 들어있다. 이제 식상이 절태다, 관성이 절태다, 재가 절태다, 인성이 절태다, 비겁이 절태다. 이 절태를 대해서 여러분 공부 좀 제가 좀 아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절태가 식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식상은 제일 먼저 여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육친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산액이 있다. 갑자일주는 산액이 있다. 절태가 있으니까 자식은 낳았어도 자식 인연이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찍 우리는 멀리 보내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식상은 감성계예요. 감성계인데 식상이 만약에 감성계로 놓여 있는데 절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 병화가 있다. 얘기는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자일주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시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없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봤더니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놓여있으면 상관이 지금 어때? 제왕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럼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지금 없다고 보니까 종을 했잖아. 지금 종을 해서 여기다 갖다 댔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절퇴예요. 그래서 식상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감성계제로 이래서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표현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절퇴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심리적 입장에서 그렇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육친을 보면 누구죠? 처가죠. 그렇죠. 처가하고 무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일주를 주변에 아시는 분들 보세요. 처갓집하고 갑자일주 치고 말이죠.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처갓집이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자일주들이 처갓집하고는 악연이기 쉬워요. 이게 반드시 이게 절퇴로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절퇴로 들어오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갓집하고는 무정지상에 놓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절퇴로 들어와 있으면 산액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지기 쉽더라. 식은 건강이에요. 그렇죠? 관이 절퇴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특히 건강상으로 보면 류마티즘, 관절, 갑상선,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것이 있기 쉽더라. 인성이 절퇴로 들어오면 항난 항마가 들어오더라. 그렇죠? 식이 절퇴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 제가 절퇴면 어땠어요? 제가 절퇴면 득다 싫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키포인트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식상도 굉장히 많죠. 자, 식상이 절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초년 고생하십니다. 거의 누구나 그래요. 근데 식상이 절퇴로 들어오잖아요. 말년에 잃었던 만큼, 초년에 잃었던 만큼 발복의 기운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식상이 절퇴는 초년 고생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여명의 갑자일주들은 수기가 강한 가운데 식상이 절퇴로 들어오니까 어차피 산액이 있잖아요. 산액은 유산, 낙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운이, 원국이 이렇게 금, 수로 흐른다고 한다면은 자식 보기가 대단히 힘들고요. 그래서 갑자일주 여명들은 기본적으로 냉병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 여성분들 방석 이렇게 따뜻한데 앉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명은 기본적으로 자궁 자체가, 우리가 자궁 자체가 물의 집이잖아요. 물의 집이 찬데 좀 찾아서 그 기능을 약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따뜻하게 앉으셔야 돼. 그렇답니다. 그럼 남성은 어떻게 앉아야 돼요? 남성 거꾸로 차게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잖아. 욕을 어떻게 합니까? 남자한테 욕할 때는. 남자한테 욕할 때 어떻게 욕해? 여자한테 욕은 어떻게 하고? 남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자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 보시라고. 남자의 욕은 뭐냐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고. 여자는 뭐예요? 습이고 조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조해야 되고 여자는 뭐예요? 습해야 돼. 그 생식기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욕하잖아. 그럼 그게 욕이 아니야. 남자 보고 에이 이렇게 욕하잖아.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 앉아야 돼요? 좀 차가운 데 앉아도 돼. 여기가 양이니까 여기 음이 앉아도 돼. 여자는 음이죠, 여기가.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양이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명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도 남자한테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근원이 이렇다니까?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원이 이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여명은 습이 지나쳐. 그래서 반드시 화기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명들도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명들은 그럼 내가 정사일주야, 내가 병호일주야, 난 불이 펄펄 끓는 일주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습하지 않나요? 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식기가 남녀는 조해야 돼. 여명은 습해야 되고.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도 명리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재성도 보니까 재성은 나한테 보니까 내가 극하는 거니까 당연히 토인데, 토도 보니까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화토 동법 해가지고 식상이 절태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절태로 들어와 있겠더라.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재가 절태다. 그럼 재성은 제일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남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남명의 육지는 처더라. 처가 절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갑자 일주에 있어서 재성 절태는 어때요? 처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갑자 일주가 처덕을 기대한다?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 또는 부친이죠. 그렇죠? 부친의 동태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재성 절태는 어떤 관점이에요? 득다, 실다 이렇게 얘기했어. 득다, 실다야. 득, 많이 얻고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득다, 실다로 한다. 그래서 갑자 일주가 되었건, 그 다음에 내가 경인 일주가 되었건, 이렇게 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벌기도 했지만은 번 걸 다 어떻게 한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 절대로 들어오면 나이 먹고 중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부인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재를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이 바로 재성절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성절태는 특히 무엇 때문에 요 처라든가 부친이 남겨놓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소비가 강하고 사치 성향이 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빚을 남겨줄 공산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가 절태로 들어오면은 득다 실다의 양상인데, 대체로 처가 사치하고 낭비에 놓이기가 굉장히 쉬운 유형들이 바로 우리가 재성절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재성절태. 자,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누구예요? 육친상. 여명의 입장에서 재명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모예요. 시모고 시집이에요. 그 재성절태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시모의 관계가, 시집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묘일주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뭘로 들어와 있나요? 제가 절이잖아요. 제가 절인데 이 보니까 요 가불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나의 여명이에요. 나의 시모, 시댁이잖아요. 그렇죠? 시댁이 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댁은. 네. 그럼 나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빠지날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묘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그 나의 남편의 그 부모들을 좋은 아주 시댁 식구가 빵빵한 사람들, 돈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절로 들어와서 누구 돈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 시부모의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집안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음이에요. 원래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절태를 잘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성 절태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좀 알겠습니다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득다 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득다 실다, 득다 실다 좀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종을 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번에는 관성을 종을 해보니까 관성은 나한테는 당연히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 신금이 자수에 오게 되면은 하나는 경자는 오게 되니까 사에 놓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종 그렇죠? 사종의 욕궁에 놓이더라. 사종 욕궁에 놓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자수에 오게 되면은 장생이니까 생에 놓이니까 생종의 욕궁에 놓이더라. 물론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예요. 그렇죠?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우리가 경금의 사종 욕궁으로 본다. 그럼 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여명을 갖다가 주어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육칠에 보면 남편이더라. 남편이 사종 욕궁에 들어와 있으면은 바람직한 남편? 아니더라. 일단 욕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예요.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는 죽음의 사자지만은 사는 생각의 영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학과 명식이 아니라 어떤 공직이라든가 어떤 학연이라든가 유경 이런 쪽에 인연을 두게 되면 어떻다고요? 업상대치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옷가게 한다, 라면 가게 한다, 커피숍 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한량기가 있어 말아먹고 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자,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태가 좀 그렇더라.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사종욕궁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식 역시도 어떻다고요? 일찍 내가 욕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보다는 어떤 멋을 내거나 자기를 추구하려는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일찍 공부해서 내보내는 쪽이 낫는데 그나마 사종욕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교육시켜서 이렇게 멋있게 보낸다. 살을 멋있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면 자식은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물론 신금이 올라와 있으면 대단하지요. 이 사람은 대단하죠. 신금이 올라와 있으면 정관이 말이죠. 정관의 생종 욕궁으로 들어와 있으면 관이 목욕을 보잖아요. 정관이요. 정관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관이 목욕을 본다 그래요. 정관이 목욕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칸트 증후군 그래가지고 아주 정칙적인 업무를 잘해요. 정칙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공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 금이 놓여 있고 생종 욕궁하는 사람 같으면은 공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관이 사종 욕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도망력하고 그 다음에 또 구신의 과속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도망력을 보시는데요. 도망력은 삼합으로 보더라. 그렇죠? 삼합으로 보니까 도하는 보니까 삼합에 신자진이 있어. 거지장한데 이 도하는 12신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살이라고 하더라. 연살은 바로 뒤연반겁이에요. 그렇죠? 그 지장화야. 그 지장화를 뒤에 놓으면 연반겁이에요. 요 신뒤에 오는 녀석. 그렇죠? 요것이 도하는 유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망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천망육이에요. 그럼 요 앞에 오는 거 그렇죠? 좌앞에 오는 거 뭐 있죠? 해수. 그 다음에 역마라고 하는 것은 거지장화를 그대로 충하는 것. 충역재월 이렇게 되죠. 신을 충하면 뭐죠? 이걸 인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과수과 고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방합으로 보더라. 그렇죠? 그러면 자수니까 해, 자, 축을 놓게 보면 앞의, 뒤의, 해자축 앞의 사고. 그렇죠? 이 사고의 과수. 그 다음에 고신은 축 띄우는 사생의 인. 이렇게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실까요? 도화라고 하는 녀석은 유금으로 들어와 있더라. 자, 그럼 도화는 진도화에, 그렇죠? 만약에 갑자일주가 유금을 놓게 되면 진도화. 여러분, 진도화를 놓으면은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반듯합니다. 진도화를 놓으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진도화인데, 여기 보니까 정관이 진도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사람이 정직성이 있어서 굉장히 반듯해요. 근데 여러분, 도화가 관으로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직장에서, 이거는 우린 지금 행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행운에서 유금이 들어오면은 관이 도화로 들어오죠. 관이 도화로는 누구하고의 어떤 일? 직장에서의 일탈이 염대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명 같은 데 그렇고 남명도 그럴 기운들이 있어요. 도화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망신이 해수로 놓였다. 그러면 해자축이 놓여요. 망신이 해자축에 놓인다. 이 사람이 금수에 해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해수에 놓인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의 직주 이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근데 역마에 이제 인이 놓인다. 그러면은 사생에 인이 들어와서 놓이게 되면, 인은 어떤 거에 인자가 들어오면은, 인자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원진 규문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역마의 인에 이렇게 원규를 짜고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갑자일주들 잔소리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숙이라고 하고 우리가 고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숙은 술로 들어오더라. 자, 여명의 입장에서 여명이에요,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이고, 여명의 입장에서 술로 들어왔어. 자, 어떤 사람이 갑자일주인데 술운이 뻑 들어오더라. 이렇게 운을 행운해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술자리에서 짝짝꿍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임수의 개수가 들어오고, 술에 뭐가 들어와요? 신정무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자리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염의 과숙이 이렇게 술자리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과숙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겠지요. 오해를 받게 되면은 오, 병, 기, 정해, 해, 무, 갑인이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그래서 오해가 되든 술자리가 되든 전부 다 지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술자리 여기 외워놓으세요.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술자리 같은 경우는 갑자일주에게 이게 술에 과숙이 들어온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술자리에서 이러한 암합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딱 이 사람은 술운에 조심할 것. 그럼 남명의 입장에서는 인이 들어와 있나요? 인이 들어오면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역마의 운이 들어오면 역마가 어떻게 이게 고신과 같이 동착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가 동착이 된답니다. 파는 뭐였어요, 여러분? 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를 기억하시는 분 볼까요? 파, 쭉, 집, 안, 애, 신, 사, 오, 면, 유, 자, 술, 미, 주어라. 이런 얘기죠? 파, 쭉, 진, 안, 해, 신, 사, 오, 묘, 유, 자, 그 다음에 술, 미, 이게 다 뭐예요? 파예요, 파. 아셨죠? 저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파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파, 합충형의 파에서 키 포인트는 하나예요. 무조건 뭐예요? 왕지, 삼합 왕지의
삼합 왕지가 바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들어오면은, 인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팥죽집 안해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예요? 보니까 자, 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도화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도화운에 자유가 들어오면 파가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파가 들어왔죠, 이렇게. 파가 들어오면 자수와 유는 똑같이 도화자 왕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인의 요게 인호술과 해묘이죠. 오가 묘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이왕 이렇게 유하고 자가 들어와 있죠. 그럼 뭐 인성과 관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문에는 특별히 조심할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아셨겠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갑자일주를 가지고선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갑자일주들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사학과 명식이 아닌 공부를 통해서 인문사회계통해서 성공을 기원하셔야지만은 팔자대로 사는 거다.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통이 아닌 다른 쪽에서 갑자일주가 업상을 놓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40대 이후에 백수로 전락하기가 쉽더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일주를 공부하셨어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월지가 축으로 들어오면 월지가